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 제안을 했는데요. 대통령실하고 대담 이후에 나온 제안인 것 같습니다. 여당 야당에서도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는 추경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대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서 그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은 가능하지만 과거 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특감이 아닌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특별감찰관 관철시킬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던진 메시지, 또 던진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특검을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또 특감이라니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원님입니다. 조원님. 60만이다. 산이님, 토마토 60만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네. 자, 드디어 저희 뉴스 인사이다. 저희 토마토 구독자가 60만 명 돌파했습니다. 엊그제 50만 명이었는데 60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수. 박수. 와, 진짜 이게 다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꽃을 든 남자 배동훈님을 포함해서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이 주신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아있는 뉴스, 제대로 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꽃을 준 남자 배동원님은 직접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우리 조성은 기자한테 네. 꽃을 줬죠? 아니, 설렜습니다. 설렜어요. 네, 자, 오늘도 우리 배동원님 좋아요 눌렀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구독자 60만 또 구독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단독도 많이 좀. 지금이 위기라고 단언을 한 거죠. 네. 다음 달인 11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민심이 요동칠 텐데, 그때 국민 마음을 여당으로 돌리려면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까지 김건희 여사 논란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불만 1순위라고 네. 지칭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11월 15일,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네.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까지라고 시한까지 딱 못을 박아가지고 대통령실을 압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최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네. 특별감찰관에 추천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인데, 그럼 이 특별감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김건희 여사도 감찰의 대상이 되겠죠. 네.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쭉 공석으로 두고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네. 최근에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을 포함한 한 대표의 3가지 요구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선제적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이 김 여사 라인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강훈, 김호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면서 이 2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한동훈 대표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때 김건희 라인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는 파일을 들고 갔는데 이 파일 안에는 최소 8명의 김 여사 라인의 명단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고요. 아, 빨간색 파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빨간색 파일 안에 절반, 그 8명의 절반이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으로 현재 고위 공무원으로 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JTBC의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가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목했던 강훈, 김호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현재 각각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3인에 오른 상태라고 하는데요. 강훈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김호진 전 비서관은 정치권에서 일한 이력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뭐 상관없는데 아무 때나 다 임명되는 것 같아요. 네. 관광공사고 공항공사인데. 여사 라인이면 그냥 네. 글쎄요, 뭐 다 그런 것 같아서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특별감찰관 얘기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여당 입장이면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같이 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 이거는 빨리 그냥 인권재단하고 상관없이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한 대표는 민주당의 북한 인권재단 인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을 시키겠다. 얘기하면서 네,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특별감찰관 추천의 명분으로 만들어서 당내 의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친한계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특감 말고요. 특검법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JTBC에 따르면 네.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에게 특검법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관련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하. 사실 한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카드에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대신에 특별감찰관으로 김 여사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계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특검 대신 특감. 특감이죠. 네. 네. 그 왜 김건희 특검법 언급을 피하려 하냐. 만약에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원들의 반발이 크겠죠. 네. 네,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요. 만약에 한 대표가 지금 앞서서 최상병 3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근데 네. 당내 반대로 가로막혔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대표가 스스로 특검법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틀 전에 유남 면담 직후에 대통령과 따로 만찬을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사안이다. 라는 원외의 인사인 한 대표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또 했고 네. 한 대표와 특별감찰관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임명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을 해줬는데요. 또 그러면서 여당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요청할 게 아니라 당에서 야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네. 유남 면담 이후에 당정 갈등에 이어서 당내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나 눈여겨 볼 게 두 사람 윤석열 그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신경전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유난 면담 때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에 대략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측근들에게 용사는 지금 말에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예스냐 노냐 답을 주는 게 맞다. 만남의 성과를 포장하지 말고 답을 주면 될 일이다. 용선과는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다르네요. 네, 그죠?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통령실의 불만의 기색이 상당히 좀 역력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예스냐 노냐 부분은 이미 하나씩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서 다 말씀드렸다면서 한 말씀 더 붙이면 지금은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각색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네. 친한계 만찬 자체에 대해서도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을 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그야말로 친한계가 왜곡한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형 테이블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 대표와 함께 앉을 만한 원형 테이블이 없었다. 없기는 뭘 없어요. 네, 그 대화하는데 테이블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네. 면담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이렇게 면담의 성과보다는 의전 같은 뭐 이렇게 형식을 두고 뒷말만 무성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주 옹졸한 이별식이었다. 동네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게 무슨 저기서 무슨 면담이 될지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 하루 뒤인 어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대구시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정된 만남이라고 했지만 하필 이 시점에 대통령이 평소 한동훈 대표를 대차게 비판해온 홍 시장을 만난 거는 한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분분한데요. 네. 대통령실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2차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면담 후 상황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인 이슈 산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줄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틀 전 법사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진술했던 강혜경 증인이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강혜경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가 제출한 명 씨 등과 강 씨가 대화한 녹취 2만 7천 개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강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가 윤석열 캠프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더불어 지난 2022년 8월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에서 수십 차례 총 9천여만 원이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것도 이 공천의 대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조만간 명태균 씨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상하네. 검찰은 근데 지금 명 씨가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를 했는지 또 이를 빌미로 김 전 의원과 금전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녹음 자료 다 있고요. 빨리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니까요. 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관련된 인사위에서 의결했던 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2달째 지금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MBC가 어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수처가 앞으로 더욱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오는 27일, 그러니까 3일 뒤면은 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을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끝내 재가를 하지 않으면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 4부 검사들, 이 검사들 중에 고작 평검사 1명, 네. 그러니까 이 수사 4부에는 평경사 1명까지 총 3명의 검사만이 남게 됩니다. 일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고작 3명의 검사로 공수처가 굴러가게 생겼으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최상명 사건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정말로 큰 문제인데요. 그러죠? 공수처는 지난 5월 김계환 사령관을 끝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대사로 출국 직전에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다시 부르지 않고 있고요. 이시원, 임기훈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들의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공수처 4부는 최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좀. 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이 공수처에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수사를 공수처 검사의 공석 사태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재가를 해줘야 하는 공수처 검사 연임안은 차일피일 미루며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난달에 사표를 낸 검사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결재를 한 것도 상당히 수상한 대목인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정부의 수사 관련 예산안을 보면은 검찰은 올해보다 4% 증가한 반면 공수처는 17%나 아하. 삭감된 점도 수사 방해 의도가 있는 것 예산이? 아니냐는 예.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고요. MBC는 대통령실의 연임 재가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참 석연찮아서 여러모로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수사를 못하죠. 그래서 뭐 댓글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라고. 그럼 또 특검도 받고 있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여기 대갈매님, 또 이쁜이님, 안용님, 또 배동호님, 산이님 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국민들 마음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성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쇼미더 민심 코너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자, 오늘도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0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60만입니다. 월급이 60만 원이 아, 또 됐어요? 그러십니까? 왜 60만이면 줄어든 거 아닙니까? 60만 명 구독자. 줄어든 거예요? 아니요, 저 구독자 60만. 아, 구독자가? 60만. 야, 이거 또 유머러스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 네, 맞습니다. 자, 60만 구독자 지금 된 상황이고 많이 감사드립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격주로 토마토 조사 또 한 주는 다른 여론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토마토 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개요 조금 설명드리면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1일, 2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12명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이 2.5%로 집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운영 평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론조사 응답층에게 던져봤는데 네. 일단 잘못하고 있다가 77.1%이고요. 와. 그 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67.6%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제 코어층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잘하고 있다라는 비율은 20.6%였습니다. 네. 토마토 조사 이후에 역시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고요. 다른 이번 주에 나왔던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가 24.1%의 긍정, 부정이 72.3%. 이것도 리얼미터에서 집권 후 최저치고요. 네. 그리고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도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면 여긴 22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24.4%가 긍정, 부정이 73.8%여서 뉴스토마토, 리얼미터, 한길 리서치까지 다 역대 최저치의 긍정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오늘 뉴스토마토의 그 표집 정치 성향을 보니까요, 진보가 조금 더 많습니다. 345명이고 보수가 257명, 중도가 410명으로 조사가 됐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려서 네. 전체적인 아무튼 흐름이 뭐 대통령에게는 뭐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정평가 높은 것 같고요. 곧 있을 갤럽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토마토는 조사 이후로 최저입니다. 20%. 그러니까 20% 벽이 유지가 될까요? 이게 더 관심인 것 같아요. 저는 유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죠? 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네.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이 구분상 네. 진보층 뭐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은 뭐 제로인 것이고, 앞으로도 좀 그렇겠죠. 예. 중도층도 이제는 거의 이제 희망을 놓아버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면은 보수 지지층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보수 지지층의 지지층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이 보수 지지층이라도 끌고 가자, 보통은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어쨌든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 지나면. 11월 달이죠. 그렇죠. 11월 달.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면은 그러면 뭐 추가로 이렇게 지지율을 이렇게 중도로 점프를 시킬 만한 그러한 계기를 찾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면은 슬슬 이제는 이 권력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킬 것을 좀 수비적인 자세로 가자 이러기 마련인 건데,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보수 지지층이라도 끌고 가자라고 하는 태도조차도 지금 없다. 아, 그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1일에 있던 일은 21일 날 물론 이제 요게 그래서 반만 지금 적용된 건데, 21일 날 이 오후에 4시 50분에 한동훈 대표를 면담! 불러가지고 대담!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대통령실에서 뿌린 사진을 보면은 많이들 이미 보셨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웃는 사진이 거의 한 개 정도밖에 없어요. 안 웃어요. 네. 인상이 지금 무서워요. 예.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 사진은. 예. 대부분 이렇게 뭐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저 윤석열 대통령 표정을 보십시오. 잡아먹겠어요. 저 앞에 있는 저 물잔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그렇죠. 물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뿌릴 네.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표정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저 사진도 보면은 굉장히 쏘아보는 듯한 표정. 그리고 아무튼 이게 뭐 전혀 어떤 의지가 없어요. 어떤 의지가 없는 거냐?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중도층의 지지라도 확보해 볼까 하는,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을 좀 모색해 볼까 하는 이런 의지가 아니라, 어떤 의지가 보이냐면 이 만남이라는 거는 반드시 한동훈 대표를 혼내주겠다. 이거 하나만의 목적이 실려 있는 그런 모임으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예. 21일까지 응답한 분들은 뭐 어떤 응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2일 날부터 응답한 분들은 보수층의 경우에는 상당한 실망을 가지고 응답을 안 했거나, 그래서 응답률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응답을 안 했거나 응답을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그럼 만약에 이후에 예를 들면 이후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향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는 지금 20% 걸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내려갈 있다. 가능성이 매우 그러면 높다. 20%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뭐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보수 지지층조차 고려하지 않은 행보라고 일단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건 뭐 워낙에 내부 지지도가 단속이 안 되면 외부에 적을 주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슈에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결집하거나, 그러니까 이완된 보수층을
좀 결집하거나 결속하는 조치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수층이 오랜 기간 어떤 지도자를 좋아해 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스트롱맨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보수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 정국에 이제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개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도가 빠지기 마련이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악순환인 것은 국정 기조의 변화라든지 어떤 국민을 향한 진솔한 모습 이런 것들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낮고 여전히 강한 대통령 예. 외부에든 뭐 내부에든 강한 그 대통령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정말 돌을 던지면 이게 맞고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대로 가겠다. 이런 발언으로 봐야 돼.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이게 예. 맞으면 돼요, 그거를? TPO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절에 가서 범어사 가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발하고 있는 쪽이 네. 가령 야당이거나 뭐 시민단체거나 또는 뭐 노조거나 뭐 이런 대상들이면 또는 뭐 네. 북한이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미국 일본이다 뭐 외국들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뭐 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 한동훈인지 뭐 또 국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야당인지.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여의도로 좁혀서 네.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네. 보수층이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북한과의 어떤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나 네. 이런 것들이 보수층의 어떤 생각의 어떤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게 야당이 특검을 얘기하고 하는데 여당이 내부 총질을 한동훈 대표가 해가지고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특검에 내부 호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 내가 인사도 똑바로 하고 김건희 여사도 큰 잘못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정도로 큰 잘못 없는데 나는 다 똑바로 하고 있는데 내부 총질하고 이래가지고 음해를 막 당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네. 나는 꿋꿋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적어도 이 보수층의 그래도 절반 이상은 공감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맥락이 있어야 이게 그래도 외부의 적이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런 맥락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수층 눈에 제가 크게 보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수층 눈에 아닌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이런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네. 보수 언론에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 말씀은 그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도 드렸을 것 같고 이그노벨상 주자잖아요. 지금 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바로잡아 보자는 충언을 하는데 더군다나 과거에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하고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키운 사람이고 그 가깝다는 사람이고 완전히 이너서클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충언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거냐 이런 이제 인식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TPO가 안 맞는 어떤 행보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보수층의 균열은 커질 수밖에 더 없어서 나빠진다. 그래서 기반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어제 거예요. 뭐 댓글이라는 네. 게 살펴보면은 댓글이 뭐 민심을 전체로 다 네. 반영하는 건 아닌데 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는 기사 대부분에 그러면 내가 돌 들고 용산을 갈까요?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고 돼버려요. 실제 저희 지금 구독자 네.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워낙에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동아일보 오늘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방향은 맞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시는 길이 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라는 이제 칼럼 제목이어서 아무튼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비판과 네. 비난이 함께 일단 서려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어쨌든 바꾸지 않고 뭐 뚜벅뚜벅 가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돌 맞으면 안 아프겠죠. 됩니다. 아프죠. 아플 겁니다, 많이. 그리고 그래 맞으면 안 돼요. 네. 맞으면 큰일 나고. 자, 최근 정치권에 오빠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뉴스토마 조사에서 이 오빠 이거 조사를 좀 해봤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나눴던 메시지.
오빠가 누군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야 이런 조사는 뉴스토마토만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요 여론조사는 아마 오늘 그 타 언론에서 많이 또 이제 받아 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 오빠 바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등장하는 그 오빠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70.4%였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라고 이제 응답하신 분들이 13.1%, 네.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가 이제 16%인데 이 재밌는 것은 70세 이상 네. 그리고 보수층 쪽에서는 잘 모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목이 일단 눈에 띄고 국민의힘 지지층, 국정평가 긍정층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아니냐라고 하는 답변이 전체의 40%를 넘었다. 그러니까 13.1%라고 응답한 예. 분들이 친오빠라고 답변하면서 40%가 넘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70%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40.3%가 친오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지지율대로 가는 겁니까? 지지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정파적으로 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 편 대답이다. 우리 편 대답이 맞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40.3%다. 40.3%. 뒤집어 얘기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 정파적 해석도 안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같은 측면들이. 많이 따르죠. 한 80%씩 따르지 않나요? 그렇죠. 공천 방침이 같은 거? 우리 편 방침이 이건데 우리 편 방침이 친오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데 그걸 안 따라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뒤집어서 이 여론조사에서는 한번 그것도 물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다라고 답한 분들한테 네. 한번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 왜냐하면 질문 한번 더 했어야 된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경우에는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김건희 여사 친오빠가 야당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네. 대선 과정에 이런저런 또 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 아 이준석 얘기를 왜 합니까? 대표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런저런 개입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대선 이후에도 또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각심을 지지층이 갖고 있는지 예.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지난 21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면담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뭐 인적 라인 개선,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 요구를 했는데 뭐 그 사실 그 관철은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요구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요구 들어야 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 요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토마토에만 가능합니다. 예. 요거 조사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조사나 두 네. 번째 조사나 세 번째 조사나 아무래도 현재 이제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하시는 분들이 답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들처럼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예, 아까 예. 초반에 저희가 분석해 드릴 때 그 응답을 아예 포기하신 층이 있지 않겠느냐 보수층 그렇죠. 중에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전제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가 78.2%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을 많네요. 차지하고 있고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13.8%, 여기 잘 모름이 8.1%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 통합과 세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연령, 모든 지역, 모든 성향, 정당 지지층,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답변이 이 조사에서 어쨌든 우세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 조사와 약간 유사한데 7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전체 의견에 일단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평가 긍정층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 또 미만이었다고 해서 아무튼 뭐 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대다수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 해석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까? 지금 보수층의 10명 중에 6명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난번 저 앞에 그 40% 정도 하고 해석이 비슷하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이 정도 이제 나온다는 거고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렇죠. 비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네. 한동훈 대표의 해법에 대해서 즉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해법이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라인 정리해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선언해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을 규명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다 김건희 여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데 그 네. 얘기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보수층조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해결하고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렇게 고언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13.8%가 있는데 예, 93.8%.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의 사실은 고정 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죠. 순수한 윤석열 아. 대통령의 지지층이 13.8%를 여기 잡힌 건데, 아. 근데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조사는 네.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다는 거. 그렇죠. 요거까지 감안하면은 예. 13.8%로 나왔지만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10% 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요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제끼고 나는 돌을 맞든지 말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있어서는 보수층의 무슨 뭐 결집이라든지 또는 그 예를 들면 특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야당의 위헌적인 그러한 특검을 뭐 우리 의원들이 뭐 받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유지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하다. 그걸 계속 고집하는 그러한 태도의 어떤 그러한 그런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밖에 더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 거 이성적인 아닙니까? 상황인지 또 의문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성으로 좀 판단하는 건지 또 특검법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지금 이 정도 여론이면 국민의힘 의원도 계속 그렇게 대통령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특검법의 통과 여부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친한계 분위기를 어제 오늘 읽어봤을 때는 뭐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선 재표결했을 때 이탈표가 6표 이상 더 나와가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일단 여야 회담이 지금 이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당대표 회담.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법에 대한 합의다. 이제 이런 전망인데 저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친한계가 특검법에 대한 통과를 마치 어떤 야당과의 야합 그리고 이재명의 당선 정권을 내어준다. 트라우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동시에 합의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내부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의원 개개인들에게 맡겨서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더 우리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아마 공식적으로는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지금 한동훈 대표도 역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감 얘기를 하죠. 뭐 지금. 특별감찰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통과에 대한 여부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별 감찰관조차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막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야 다 반대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밥을 같이 안 먹어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따로 불러서 밥을 먹는 사이 아닙니까?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은 같이. 겉으로는 용산에서 여야 합의에 오면은 특별감찰관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는 겁니까? 이거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같이 엮어가지고 통과시켜주지 마. 특별감찰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마저도 그러면은 안 받겠다 그러면은 명분이라는 거는 계속 어디에 쏠리는 겁니까? 특검으로 가야지 이게 별 수 있냐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물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유용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특검을 통해서 사실 뭐 특검에 여러 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규명해야 될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긴 기간을 통해서 검찰이 끝내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제대로 처분을 안 했다라는 논리가 이제 성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특검으로 이제 특검으로 수사해야지 뭐 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뭐 특별감찰관이 이제 와가지고 이 비위를 조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논점이 이제 좀 뒤틀리는 문제가 있고 이 특검과 관련돼서는 이탈표가 나올 거냐의 문제는 이게
매직 넘버가 8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는 데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8명밖에 안 된다. 오늘 신문들을 쭉 보면은 친한계가 몇 명이고 친윤이 몇 명이냐를 세무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친한계는 한 20명에서 많이 잡으면 30명 정도 된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인데 네. 친윤이 얼마나 되느냐 신문마다 분석이 달라요. 20명밖에 안 된다라는 신문이 있고 범친윤까지 크게 잡으면 한 60명까지 된다라는 신문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친한이랑 친윤이랑 합치면 거의 80명 요 정도 수준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남는 게 그러면 이 셈이 안 되는 이 숫자가 20명에서 네. 그래도 크게 잡으면 20명에서 거의 한 30명까지? 60명까지도 된다. 요런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매직 넘버 8이라는 데까지 요 20명에서 한 크게 막 30명, 40명까지 가는 요 그룹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 매직 넘버 8을 채운다라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할 거냐?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사실은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리고 협상구도를 안 만들어지는 협상구도를 어떻게 억지로 만드느냐. 네. 이런 거에 달린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딜이 안 되더라도 우발적인 이탈표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또 정치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걸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거죠.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조사에서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그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냐 한동훈 대표냐. 이 국정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참 놀랍네요.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일단 설문지에 넣은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33%였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된다가 30%였습니다. 3%의 차이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제일 높은 비율은 잘 모르겠다. 아, 윤 이것도 대통령인지 충격적입니다. 한동훈 대표인지 모르겠다도 충격적이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여당 힘없는 여당 대표하고 거의 퍼센트 같다는 것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놀랍네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첨예하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 1대1대1인 것 그렇죠. 같아요. 1대1대1인데 잘 모름이 제일 높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자면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 대표 모두 뭐랄까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주도권 자체를 어느 누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도권이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상당히 답답한 상황 같아요. 모르겠다가 가장 많고 여당하고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인가요? 국민의 그러니까 이게 생각인가요?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무리 야당이더라도 네. 야당의 처지에 있더라도 국정 운영 누가 이끌어 가야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통령 얘기해야죠. 보통은 대통령이라고 답을 합니다. 다 그렇죠. 다. 근데 제가 다. 볼 때 이 조사는 뭐 하나하나 추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좀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답변한 비율이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이해하면 예. 그만큼 이제 신뢰를 못 하겠다.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 네. 똑같다. 그 반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끈다고 하죠. 웬만하면. 당연하죠. 네. 근데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한 것 같고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근데 그러면 집권 세력의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누가 국정 운영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저 질문을 한 것도 사실은 불충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100%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그래야죠, 통상은. 근데 거의 둘로 쪼개진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참 거의 놀랍네요. 반반 쪼개진 거거든요. 놀랍네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더 웃긴 거죠. 웃기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게 더 어떤 그 핵심 포인트인 건데 네. 보수층에서도 그러니까 보수층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이 분열하는 어떤 포인트로 이번에 회동의 성격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지금 딱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도 한편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편에서는 아니야 차라리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좀 치고 나가면서 주도권을 발휘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도 윤한 충돌은 지금 계속될 분위기 아닙니까? 계속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지금 머리끄댕이 한번 잡고 싸워보겠다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균열은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조사예요. 일단 머리끄댕이는 예. 머리가 될지 뭐가 다르게 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여론조사 문항을 이렇게 좀 바꾸면은 네. 좀 더 화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김민하 평론가께서 앞선 문항에서 해주셔가지고요. 네. 요 질문도 살짝 바꿔보면 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조사는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이끌어가야 생각하십니까? 이건 될 당위성의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같이 끼워 넣었다고 아. 한다면 이거는
좀 비율이 조사 응답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김건희 여사 부분이. 하나 있고 네. 이거 이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고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잘 모름 이렇게 네 가지로 하면 이거 대답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야, 근데 그 질문을 하여튼 뉴스토마토 오늘 질문들 예리하고 한데 자 마지막으로 자 정당별 지지율도 살펴봤는데요.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그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왜 그분을 넣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이제 성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예, 마시고요.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정당 네. 지지도는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주 조사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0.4%의 선호 정당으로 꼽혔고요. 국민의힘이 22.4%, 조국혁신당이 8.8%, 개혁신당이 3.8%, 진보당이 1.5%, 지지하는 정당 없음도 9.4%로 나왔고 그 외에 다른 정당 2.8%, 잘 모르겠다가 0.9%로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엄청 게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0대 20이면 거의 최고로 벌어진 것 같고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야당을 지지하는 게 60%가 정도가 가까워집니다.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반대로 최저치를 찍은 게 찍고 됐습니다.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같이 커플링되는 현상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뭐 절대적인 숫자와 격차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뭐 하우스 이펙트라든지 뭐 이제 응답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표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추세를 봐야 근데 되는데. 추세를 보면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상승세고 국민의힘 하락세라는 게 굉장히 저 뚜렷해요. 도표 보십시오. 네. 저게 쫙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 뚜렷하다라는 거를 봐서 추세를 봐도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국민의힘의 이 정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층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동반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요. 그러려면은 동반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렇죠. 이렇게 난리인데 이거를 국민의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고 이게 뭐냐라고 하고 있는 보수층의 실망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네. 하는 진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고 했더니 뭐 이런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돌 맞겠다. 이 이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거나 뭐 어떤 방향을 잡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정 간의 갈등이나 또 이제 인물로 보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너무 극심하고 이게 어떤 뭐랄까 잔잔한 물결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제 네.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분열되고 반목과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트렌드는 더 이어지거나 더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댓글에 그 국정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질문 좀 해봐라 계속 나오네. 김건희 여사 상당한 어떤 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건 안 합니다. 네, 혹시나 뭐 탈 수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아마 이제 예. 굉장히 좀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자, 박익시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 통해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저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 한 자리에서 풀어보는 정치 평론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자, 질문들이 계속 와요. 동갑 맞냐? 네네네. 질문 오는데 동갑이 아닐 수 있지만 학번이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번이 같습니까? 네. 구사학번, 네. 구사학번 네. 맞죠? 저도 구사학번. 그때가 좀 수능을 2번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수능을 첫 번째로 여름하고, 했는데 네, 11월. 2번을 쳤는데 첫 번째 수능이 너무 쉬웠던 기억이 나고요. 네. 두 번째 수능은 큰 의미가 없었던 기억까지 납니다. 그리고 다들 질문 자꾸 하셔서 동갑 맞냐? 맞습니다. 우리 신준 변호사님이 좀 턱없이 젊어 보여서 그런지 김필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의심하진 않는데 네. 신준 변호사를 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이 사실 듭니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76년생. 그래가지고 네. 한 살 어린 걸로 오빠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유, 뭐, 같습니다. 철없는 오빠들이 떠드는 거죠, 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어떤 정치 이슈, 어떤 기사에 좀 관심이 가든가요? 변호사님. 예. 그 지금 이제 KBS 사장 어제 나온 네, 뉴스인가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이제 박장범 아. 전 앵커라고 불러야 되나? 이분이 이제 지금 사장 예, 사실상 이제 사장으로 확정이 됐죠. 지금 제청이 됐고 이제 임명만 하면 되는 상황. 혼자 남아 있으니까요. 예, 이제 이분이 근데 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그 유명한 파우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모 회사의 그 고급 네, 명품. 명품. 예, 그 명품 됩니다. 예, 아이, 명품. 철없는 조그만 오빠들 파우치 진짜.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 조그만 파우치로가 말씀하신 주목받은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네. 핵심에 있는 사실 그 사안인데 이분이 이제 사장이 되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어쨌든 그것이 이제 좋게 보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하기 전에 면접 보고 어쨌든 절차는 거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왔대요. 왜 이거를 파우치라고 했냐? 명품백이라고 안 하고 했더니 명품백이라는 용어가 방송용 용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서 구분하는 품목, 이게 좀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생필품, 사치품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명품이란 분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거를 조그만 백,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서 자기가 파우치,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에서 만든 조그만 백, 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파우치를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명품이라는 말 또는 왜 사치품이라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방송 용어 사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어요? 네, 명품이라는 말이 어쨌든 그런 공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파우치란 말을 쓴 거다라는 답변을 했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이제 문제없이 통과가 돼서 예. 사장까지 되시게 됐어요. 아니 이건 최소한 그 말이 파우치 뭐 모르겠지만 맞다면 300만 원 되는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앵커라면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른 이제 MBC 기자 권순표 기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갖다 대느냐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하면서 명품 관련해서 취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말도 안 된다고. 아니 명품이 아니라도 300만 원 물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명품이라는 용어가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거긴 해요. 이게 네. 그 옛날에 다 기억하죠. 상품 백화점이 네.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럭셔리라는 이제 외국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말이긴 한다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말이고 네. 지금 방송에서 명품이란 말을 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상품 백화점 가봤기 때문에 명품이란 말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이분 말대로라면 생필품, 사치품이라는 표현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치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걸 그냥 조그만 파우치라고 조그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분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아니 없고. 그냥 무섭고 그냥 잘 보이려고 한 거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 결과론적 사장까지 되잖아요. 조그만 파우치 덕분에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아 너무나 지금 사장 돼서 뭐 하는데? 아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월급 많이 받지 않을까요? 월급 많이 받아서 뭐 합니까? 돈 많이 받으면 좋은 사람들도 좋은가요?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술 친구를 됐겠다라는 거는 역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네? 또 그런 해석까지 돼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파우치 얘기 잘하니까 네. 사장 해주네? 사장 되네?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지. 박민 사장은 뭡니까 저 사람? 예,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이슈가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보셨던 네. 뉴스, 이슈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거의 이어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역시 우리나라의 넘버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제주 방문할 때 아하. 작년에 제주에서 은갈치 축제가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를 이제 여사 혼자 방문을 했는데 이때 대통령에게만 적용이 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아하. 이게 적용됐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네. 대통령이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대통령 경호처의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이 탄 비행기에 대해서는 항공기 분리 조치라고 해서 다른 항공기들이 우회 조치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대통령이 탄 비행기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전혀 뭐 항로가 전혀 지장받지 않게끔 쭉 곧장 갈 수 있게 되는 네. 건데 이게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방문했는데도 이런 특혜를 적용받았냐. 아하. 그 전에 KTV에서 국악공연 황제 관람 그것도 지금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를 위한 이런 공연 황제 관람에 의해서 황제 비행 이런 논란까지 터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실세가 누구인가 KBS 앵커까지 이제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걸 보면은 실세는 그러니까요.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참 좋네요, 가는. 그러네요. 네. 뭐 하여튼 여기 파우치 좋아요라고 하면서 또 뭐 아니요. 해 먹으려고요? 아니 안 해먹어요. 파우치부터 특혜부터 KTV 공연 네. 관람까지. 자 이런 상황에 김건희 여사 어쩌면 김건희 여사 관련 때문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대담 면담 네.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 세 가지 요구도 했는데 받아들인 건 하나도 없고요. 한동훈 대표는 또 만찬 같은 거 하면서 용산이 지금 말을 각색한다라고 또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하고 그 대통령하고 용산 면담 결과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네. 면담 이 형식에 좀 형식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됐던 뭐 그런 분위기 이런 거 다 전에 면담이 한다고 발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이제까지 그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 스타일, 특히 네. 면담이나 이런 간담회 이런 스타일을 보면 보통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 분위기였고요. 많은 경우 대통령께서 직접 프라이팬을 들고 네. 뭔가 하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음식 하는 모습이 있었죠. 항상. 네, 그래서 이번 메뉴는 무엇일까? 이분이 뭘 준비할까? 아, 그렇죠. 예, 좀 더 친밀하고 이런 관계일수록 이분이 좀 더 많이 프라이팬을 잡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메뉴도 좀 이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김치찌개라든지 예. 달걀말이라든지 이번 트레이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분이 또 술을 안 드시는데 이걸 어떻게 배려해 줄까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차담을 한다. 차담을 한다. 차를 마시고 이분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차 분위기가 차를 아마 좀 싫어하는 건 모르겠지만 웬만해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 술이나 뭐 먹는 걸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 그리고 시간대나 이런 걸 봐서 저녁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걸 진지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좀 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딱 제가 생각한 그대로 간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코카콜라를 거기서 먹는 게 저는 사실은 누구 오면요. 네. 암만 그 코카콜라를 정말 애들 중에 코카콜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손님으로 오면 네. 사이다나 콜라나 이런 거 한타 같은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대로 코카콜라 먹으라 제로 콜라 좋아하니까 이거를 먹어라 이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저는 이게 예. 굉장히 사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연출이다라고 생각이 신경을 들어요. 많이 쓴 연출이다. 네, 맞습니다. 시간부터 예. 장소부터 이 정말? 테이블까지 이게 완벽하게 신경을 쓴 건데 네 한동훈 대표는 정말 카메라의 진심인 분 아닙니까? 그렇죠. 카메라 딱 찾아서 카메라 발견하면 이렇게 그 장소가 어디인들 불문하고 카메라를 찾은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연출 찍힌 행동. 적이 있잖아요.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뭐 넥타이도 풀어치고 촥 예, 하면서 있잖아요. 카메라 의식하는 그 평소의 한동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였다. 네. 정말 그렇지. 너가 또 여기 온다는 게 괜히 온다는 게 아니지. 너랑 나랑 할 말도 없는데
사진 한 장 찍으러 오는 네. 거 다 안다 내가 사진 한 장 찍으러. 그러니까 특별히 또 원탁까지 준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너에게 맞춤형이다라고 해서 네. 콜라에 말씀드린 대로 콜라를 만약에 내준다 그러면 대통령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네. 지위에 있는. 그렇다면은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먹든 안 먹든 그렇게 레몬이라도 한 조각 꽂는 정도. 아니 저 다과라면 한과도 나오고 네, 제가 네, 저라면 네. 거기다가 이제 차도 이제 따뜻한 그렇죠. 걸로 좀 춥잖아요. 네. 전날 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콜라를 먹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콜라도 짠 거다. 그렇죠. 모든 게 짠 거다. 이거 콜라 세팅부터 이 다과의 종류까지 전부 다 세팅이 된 거여서 이 콜라도 그냥 내면 너무 멋이 없으니까 네. 좀 뭔가를 이렇게 할까라고 안 돼 하지 마. 그리고 저 분위기 보시죠. 저게 어디 대통령실 아무리 별관이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는 거의 60년대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이에요. 연출된 커튼도 그렇고 장난 아니잖아요. 가장 그런 게 그 직사각형의 저 탁자 네네네. 넘지 마라 이 선을 네. 뭐 이런 네.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전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직업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딱 보면은 검사 앞에 조사, 조사 받으러 온 피의자와 컴퓨터만 옆에는 예.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느낌이 국선 변호인이다. 물론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지만 근데 그 컴퓨터만 분위기상 있으면, 네. 분위기상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대통령실의 연출이 네. 작용했고 이 사진도 있지만 둘이서 나오는 딱 마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사람이 되게 뻘쭘하게 낍니다. 저렇게. 저걸 찍혔으면 저걸 지우든가 해야지 저 사람이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저게 되게 이상한 사진인데 저 이상한 사진을 골랐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표정에 주목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 표정이 다른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가장 강력한 눈빛. 화가 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눈빛이 잘 잡혔다. 우리 신 변호사 말씀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까지 연출. 모든 게 네. 연출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 어떤 말이 오갔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 면담 장소를 만들고 세팅한 것부터가 지금 사실은 자기의 의사를 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왔는데 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슷한 사건이 이명박 있었어요? 대통령 때 콜라가? 김윤옥 여사가 관련이 있었어요. 예? 이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예. 뭐였냐면 헬로 팬도리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자상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예. 이제 그걸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동자상이니까 뭐 이제 불교 그쪽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모인 자리고 거기에 동자상. 헬로 팬도리를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는데 그래도 맛있긴 하지만 어쨌든 애들한테 이런 걸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좋은 걸 주지. 헬로 팬더리가 뭐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사실 헬로 팬더리급이란 말이에요. 팬더리. 그러니까 좀 하다못해 차를 좋아하면 뭐 좀 고급스러운 한국 차를 낸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로 콜라를 냈다. 그리고 저 구도가 사실은 딱 보고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 구도다. 뭐죠? 언제냐면 2019년. 네. 예.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그 반도체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후부장 뭐 이런 그 분자에? 당시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실무자들이 일본을 찾아갔는데 네. 일본 담당자들이 회담을 한다고 자리를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아하. 근데 그때 자리가 딱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자리가 구도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종이 하나 A3 정도의 여기서 뭐 회담 이렇게 적어놓고 혹시 우리 제작진 그 찾아줄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네. 보면 사진 구도까지 똑같아요. 전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즉 직사각형 기억이 테이블이었어요. 납니다. 여기 네. 제가 지금 그 기사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일본 내달 한 백색 국가 재외 시행 방침, 네. 정부 대응 수위 고민이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 저기 헤럴드 경제 지금 펴놨는데 네. 거기에 지금 그 전면에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그게 거의 구도나 분위기가 이런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뭔가 이거는 그래서 의도된 것이다 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이 사진도 그렇고 아까 네. 그 사진도 그렇고 대통령 공식 사진이거든요. 그걸 냈어 일부러.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된 거를 하고 싶었으면 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애초에 대통령실은 이 이벤트를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보여줄. 그렇죠. 그래서 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그렇죠. 네. 이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걸 보기 위한 이미지 연출의 목적이 있었던 게 봐야 아닌가 된다. 생각이 드는. 그 전에도 우리가 기억이 나지만 뭔가 24분 동안 외교 무슨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세워둡니다. 네. 그 직후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밥 먹으러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감이나 모멸감이 들었을 왜냐면 이 본 모습도 본 모습이지만 직전도 그렇고 직후도 그렇고 아주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았을까. 심지어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과 식사를 마친 후 네. 그 시간이 식사를 마친 마친 후 갔다는 후였는데 거죠. 연락이 와서 네.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다급하게 불렀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들 모아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거기서 자리에서는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막 성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친한계 그 의원들이. 글쎄요.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 더 이상 갈 수 없는 관계 되는 거. 어쩌면 당대표랑 원내대표는 투탑이에요, 당에. 이 모습도 좀 어색하긴 해요. 이거 매우 어색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결국은 추경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원내대표가 일종의 허수아비처럼 세워진 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건 전부 대통령실과의 갈등인 그렇게 셈이고요.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아까 제가 먹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식사 얘기. 네. 추경호 대표와 그쪽 친윤 쪽 그 사람들하고는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약간 좀 약간 우스꽝한 코믹스럽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당 의원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고 그런 식의 정치가 이상한 건 잠깐만요. 아니에요. 네. 이게 그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저 보이죠? 창고 같은 데서. 창고 같은 네. 데서 뒤에 저 의자 쌓아놓은 네. 거 봐요. 음. 의자 쌓아놓고 창고 같은 데서 이때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네. 우리가 항해하러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푸대접할 때 딱 저 모습입니다. 구도도 사각형. 똑같아요, 사실. 구도도 똑같아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탁의 기사하면 원탁 탁자 네, 네. 의미 뭐냐면 동등하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상하가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탁에서 하기도 했는데 저렇게 직사각형을 깔아놓고 한쪽에 두세 명을 배치한다는 거는 너희들은 내 밑에다라고 보여주고 이거 사실은 사진 또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지 몰라도 범어상가 갔을 때 스님들하고 대통령이 대화하는 모습 보면 반대예요. 네.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통령 쪽에 3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스님 2분이 앉아 네. 계시고 요거 말고 이제 사진으로 이제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앉아있는 모습. 그걸 봤을 때는 또 다르게 해석이 또 될 여지가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요 부분입니다. 아이고. 신났어 저 웃음 봐요. 네. 손 이렇게 탁 가지런히 해가지고 음식이 훨씬 낫네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훨씬 보기 훨씬 화기애애합니다. 낫네요. 범어사가 훨씬 네. 낫잖아요. 여기 3명이 쭉 앉아 있는 거 보면 사실 그런 거라면 스님 옆에 저 보좌관 누구죠? 아마 한 명은 정호성.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저 스님 옆에 쭉 네. 서야 되는데 네. 저렇게 3명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진짜. 네, 정말 가지런히. 그러니까 이게 또 대비되잖아요. 저 딴 사진하고. 저거 다 연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줄 수가 있는지 네. 바로 부산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곳으로 달려갔죠. 그렇죠. 네. 참고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김연옥 여사의 헬로 팬돌이 네. 대접되는 원탁에 사용됐습니다. 헬로 팬더리는 최소한 원탁에서 원탁에 했는데 요 제로 콜라 제로든 뭐 제로가 아니든 그건 네. 콜라예요. 어쨌든 콜라예요. 네. 그게 제로든 뭐 제로가 아니든 1이든 0이든 콜라는 콜라예요. 콜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먹는 거예요. 딴 데서 먹을 수도 되지만 네. 헬로 팬더리 얘기까지 지금 나온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실 갈등은 센 것 같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간에 그냥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껴있는 거 아니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쨌든 당 장악력을 봤을 때 용산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기 때문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용산파, 찐윤파들이 뭉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세다 이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친한계 의원이라고 자꾸만 이제 언론에서 칭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친한계?
라는 생각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아.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을 통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용어라고는 양해는 하고 있지만 친한계라는 생각은 안 들고 아하. 반윤. 아, 반윤. 네, 반윤이고 예. 그냥 반윤이니까 거기서 안 껴주니까 여기 아하.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친한계라고 하면은 당장 뭐라도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용산과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용산에서 홀대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정도. 그래서 친한 너무 좀 수식어가 거창하다. 네. 네. 이 한동훈 대표 미안한 말씀이지만 미안한 말씀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네. 그 김태흠 예, 김태흠. 지사가 도지사. 예, 도지사가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검사스러움 그리고 가벼움 그리고 관종스러운 행동라고 했는데 네. 이 이야기가 기분 나빠서 한동훈 대표가 또 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전화를 직접 네, 했대요? 전화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내 얘기가 불쾌해서 전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불쾌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욕을 한 거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김태흠 지사가 다 밝힌 거예요. 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그렇죠.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맞아요. 한동훈 한동훈 대표 대표 물러나라, 비판하는. 물러나라라고 이제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 피켓 중에는 뭐 사진이 아직 뭐 언론에 잡힌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피켓 중에는 이건 좀 피켓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피켓 중에는 어떤 분이 들고 계셨는데 한동훈 대표의 외모 중에 이제 상체 부분에 무엇을 착용했다. 이제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땡땡땡 당대표 한동훈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안다. 되게 강렬하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네. 비판을 받고 있고 당 내에서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갈등의 중심은 사실은 뭐니 김건희 여사 같아요. 그렇죠. 또 대통령은 돌을 던져라 네. 맞고 가겠다. 네. 민심을 피하지 않고 그냥 해결.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 이제까지 네. 대통령실에 이제 그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보면 민심 뭐 여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하던 대로 계속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붙이는 수식어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나 아니면 민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론조사 좀 전에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지만 사실 거기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여론조사가 하나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가 말하는 것이 명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심이 어떻다는 게 명백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는 사실 그러니까 민심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갈 길이 뭐냐? 이제까지 어떤 길을 왔냐? 국민들이 보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쪽으로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이 과연 누구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로밖에 해석될 수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그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의 대화나 아니면 물론 이렇게 교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각 세우고 싸운다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한동훈 대표 이제까지 스타일을 보면 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걸 풀 수가 없는 서로 교차 상태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최경호 대표 얘기를 했지만 최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반복자라고 연락을 하면 원내대표로서 난 오늘 시간 바빠서 못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었으면 먹었다 해라. 먹었다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자리는 갈 수밖에 가긴 없죠. 가야죠. 가기는 가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수경호 대표가 허수아비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네. 이건 결국 최경호 대표가 여기 못 가요 그러면 최경호 이제부터 나 당신 안 보고 이제부터 한동훈 쪽으로 가겠어라고 그렇게 하는 보일 건데 수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밥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정리하고 보내버리고 바로 다른 추경호 대표를 윤석열 비롯한 사람들을 불러들인 대통령실이 사실은 불만인 거죠. 그쪽이 이렇게 정치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도 네. 하고 있고 네. 또 많은 얘기들은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하기 전에 우리가 김건희 여사 부분 해소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네. 1심 선고 내기 전에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동훈 대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될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구속이 될 사람이고요. 수도 있다고 보나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뉘앙스상.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석이 됐을 때, 만약에 법정 구속이 돼서 공석이 됐을 때 내가 무지공산으로 딱 독자적으로 서야 되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국민의힘으로 표가 안 오지 않겠느냐. 네. 나한테 오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표가 안 온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그 전에 자기한테 모든 표가 올 수 있도록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자. 자기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네.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 게 1심 선고 그렇게 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의문이죠. 절대. 야당도 그렇고 여당 안에서도 그렇고 혼자 그럼 섬같이 저 혼자 저러는 것 같다는 생각도 설레발. 들거든요. 설레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당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친한계가 뭐 20년 30년 가지만 정말 충성스러운 친한계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친한계 의원 누구 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찾아봐야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모여서 같이 밥 드시고 하셨던 분들 나오면 밥만 먹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부 밥은 먹겠죠. 그러니까 밥은 일부 먹겠죠. 이렇게 있는 건 맞지만 뭐 같이 밥 먹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네. 모임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이야기가 이게 사실은 친한계라고 정말 부르려면 보통 누구누구 친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같이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있지 원내 않아요. 인사들만 신지호 그렇죠. 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이런 분 말고 원내 의원 중에는 그런 말을 목소리 내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예,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 장악력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당 장악력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네. 어쨌든 이제 한 대표가 그 정치 신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청와대와의 이런 충돌, 대통령실과의 충돌은 별 문제를 하더라도 네. 여기서 자기의 정책 입지를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근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도 자기 세력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 외로워 보입니까? 외로워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 앞으로 이분은 결국도 이분도 이제 원내 진출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대통령까지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가기 위한 그런 출발점인 셈인데 지금 스타트가 좋지 않다. 스타트가 그러니까 선거 나가서 국회의원 됐었어야 돼요. 아.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어디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강남구. 저라면 그냥 내가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니까 나는 서초다 나는 검찰청 내가 서초동 하면 되죠. 서초동 가서 지금 서초동 다 그래도 뺐지. 됐잖아요. 네. 그 자리 당대표가 가면 뭐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 당대표가 거기 간다는 게 굉장히 모양새가 너무 안 나는데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욕은 한 이틀 3일 얻어먹지만 와. 당대표가 잡으면, 국회의원이었으면 의원직 잡으면 이 정도로 된다? 망신을 당하거나 모멸감을 받겠습니까? 근데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김태흠 지사의 말을 네. 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가까이서 멀리서 보는 사람들도 한동훈 대표는 너무 카메라만 찾고 아니 누구 유세를 가도 오로지 자신의 카메라 막 유세하는 사람 막 목덜미를 잡질 않나. 아니 전혀 누군가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치면은 뭔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말, 행동 뭐 하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쯤 되면은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실이 당대표를 무시하는데 뭐 단식이든 삭발이든 뭐 하나 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둘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댓글에서 어디까지나 아이고. 뭔 소리야? 예. 알겠습니다. 예. 삭발도 삭발도 갑자기 어렵지만, 말씀하시고. 네네네. 예. 예, 단식도 사이즈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23합은 여기서 말실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했네요. 네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방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또 박형강 기자 나옵니다.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배포의 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방송이 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뉴스 인사 프라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십시오.